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희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일요일 평양만사 일요일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양영희 사장님께 늘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월요일이네. 월요일. 이제 말 실수했어요. 일요일이라 그랬나? 그럼 월요일. 어쨌든 그대 없이 못 살아 이 말이 잘 나오네. 평양만사를 위해서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 우리가 시청자 김수형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자고. 북한 정권은 외부와의 정보를 차단하여 유지되는 극단적 폐쇄적 독재 국가입니다. 탈북민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에 있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우리같이 사는 줄 알았다는 말을 하던데, 아무리 외부와의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어도 의문점이 듭니다. 북한 사람들은 세계의 지도를 봐도 다른 지역이 어떤 것인지 아무런 궁금증이 없는지요. 요거 세계 지도에 관한 문제예요. 북한에서. 우리 양 사장님은 북한에 있을 때 세계 지도를 봤나? 세계 역사도 배우잖아. 세계 역사는 배우는데 세계 지도라고 이게 국가가 발행한 그런 출판물에서 나온 세계 지도를 본 적이 있나? 일반 사람들은 보기 힘들지. 저것들은 지도를 찍어내질 않아. 내가 말하자는 건 그거요. 김일성 적석이 김일성 저작선 집이요. 김일성 적석 무슨 혁명 역사의 김일성 적석 노적 체제 선전형 그런 책자는 정말 세계에서 당연히 이럴걸 출판 부수가. 근데 60년대까지는 그래도 세계 지도는 볼 수 있었거든. 그 우리가 72년 김정일이가 공식 후계자로 내정되고 74년 공식 추대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 지도를 좀 접했던 것 같거든. 아무래도 북한이 정의사상도 긴장하고 그러니까 역사도 잘 못 찍어내니까. 하긴 달력도 못 찍어내는 나라인데. 그래. 그러니까 지도 아마 조선반도 지도도 아마 매 가정에 하나씩 있기가 힘들걸? 내 가정이 다 보여. 학교에도 없는 게 이거요. 학교에도. 지도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 지도 본 기억이 없어. 없지. 이게 우리가 1급 출판사인데 특급 출판사인데 인원은 작아도 비밀이기 때문에 출판사에도 세계 지도가 없어.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그 세계 역사도 배웠지만은 세계 역사 지도는 그때 교육 시간에 봤지 세계 지도를 갖고 와서 배워주던가. 그럼 가지고 와서 지시보고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건 어디에 나라 붙은 게 난 왜 그 기억이 안 나지? 그때는 그거 뭐야 이거 교수안이 있잖아. 교수안. 네, 교수안에. 이거 펼치는 거. 펼치는 거 그거 뭐라 그러던가 그거? 그래서 그거 교수안이란 말이야. 네, 그것도 교수 직감물. 그거 번지면서 그렇게. 근데 문제는 북한의 전체 주민사회가 70년대부터는 세계 지도를 본 사람보다 보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보지 못한 사람이. 여기는 어디 가도 지도 보고 흔히 볼 수 있잖아. 근데 북한은 교육기관에 들어가도 그 학교 때 그 선생한테 잘못되면 사무실에 불려가고 그러잖아. 그 교육. 그렇지. 거기 지구위는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 세계 지도 없어, 거기 사무실에 가면. 없지. 우리나라 지도는 있지만은 세계 지도 본 기억이 나는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세계 지도를 봐도,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북한이 70년대에 출생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산 북한 주민들은 세계 지도를 못 본 사람이 절대 다수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보고 말고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려야 알 수가 없거든. 북한 체제 자체가 외부와의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궁금할 새가 없이 자꾸 달구는데. 네. 그러면 조선지도, 거기는 조선지도라고 하고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전도라고 하거든. 북한에는 소위 자기네가 찍어낸 조선지도도 어떤 일반 가정도 가질 수가 없어. 그래. 지도는 무슨 사무실이나 가야 있지. 그건 사무실 아니면 중요 국가기관에 기호 부서들 행정위원회 같은 데나 있지.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 왜? 어디서도 이걸 판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도나 그 무슨 행정구역 이런 그 개인이 소유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지. 우리 어머니가 한때 평양시 평천지역 평천 이동 동사무소 지도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 그 지도원 그 방에 들어가면 평천 이동에 그 어느 인민반 배포 그 그림은 있어도 평천구역 지구도도 없어. 내가 본 기억은 그렇거든. 이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지도를 보고 그래도 그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지려면 그렇지. 그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렇지. 하루 세끼 밥술이나 들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뭐 그래야 궁금해서 지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걸 본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체제 자체 근본을 몰라서 그래. 그런 마음의 여유라는 그 모든 공간을 김일성 속속 우상화 사상 세뇌로 다 밀어였기 때문에 8시간 나가서 일해야지. 일 끝나면 또 학습해야 되네. 김일성 이거 사이비 종교 학습해야지. 그렇지. 예,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처럼 뭐 전기가 흔해서 전기 바깥으로 밥을 해 먹고 가스레인지로 끓여먹고 해야 되는데, 장작 1시간 떼가지고 밥 다 뭐 이렇게 해서 먹고 나면 캄캄해지내다가 TV 어쩌다 전기가 들어와서 본다. 외부 세계의 진실은 하나도 안 알려주거든. 어떤 경우도.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사회주의 그 체제, 그 배급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때 돌아갈 때부터 세계 지도가 있었던 것 같아. 아니 60년대까지. 그럼 공식적으로 말할 때 북한의 모든 지도는 다 기호 문건입니다. 세계 지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구 위는 북한에도 학교마다 있지. 있긴 있는데 요만한 거. 그건 딱 교재 기구란 말이야. 그건 딱 지리나 역사 교육할 때 그걸 들고 가서 뱅뱅 돌면서 배워주지. 뱅뱅 돌면서 배워주는데 진짜 그거 뒤에 앉은 학생은 보지도 못해. 둥글구나 하고 하지. 그거를 그 시간 지나간다면 다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제 북한 주민 사이의 세계화 차단하는 데서 이분의 질문을 받고 지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교훈을 찾았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80년대 중반에 소련을 거쳐서 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 다 돌았다 해도 동쪽에 붙어있는지 서쪽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게 북한 주민 사회예요. 쟤네 남만 떠들어도. 동그라파 방문이라 그러잖아. 그 동그라파 방문. 거기 수로는 그렇지. 이렇게 놓고 볼 때 모든 북한에서의 모든 지도는 기호 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과에서 딱 비밀문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딱 취급하게 되어 있거든. 이거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거든. 동사무소에도 자기 지역 행정구역의 그 지도가 없어요. 행정교육 그 동해 인민반 배표도 나 있지. 없다니까. 그 세밀한 자기 지역 지도가 없어. 그 지도도 여러 가지거든. 그렇지. 여기서 말하게 되면 하수도 관리하는데 지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주택 지도, 그냥 도로 지도, 이게 다 여러 가지 이거 지도도 여러 가지란 말이야. 북한에는 그런 지도가 다 군사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자 외에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자기네가 지도 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도 그렇게 하는가 해가지고 4.4 여행자 중국에 간다면 4.4 여행 하는 사람한테 중국 어느 송 지도를 비밀에 빼오라. 근데 중국도 그런 건 책방에서 팔지도 않아. 안 팔아. 그건 공산국가에서는 그게 다 소련에서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그거 다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분의 김수영 선생님 질문은 정상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안 할 말로 본 적이 있어야 들은 적이 있어야 궁금증도 생기겠는데. 일반 지도는 이제 어떻게 지역 지도거든? 지역 지도인데 지역 지도 것들도
같은 것도 북한에서는 정의사정이 또 긴장해갖고. 그렇지. 그럼 뭐 지도를 뭐 달력도 뭐 찍어내는데 찍어내는 정의가 어디 있어? 달력은 뭐 비밀이 아니지만 지도는 어떤 경우도 찍어내면 유일 관리적인 기호선을 통해서 배포되고 거기서 소각수거하고 이렇지 괜히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는 데가 없고 어느 집에 가봐도 지도가 걸려있는 집이 없습니다. 세계 지도가 걸려있는 교과서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 그 지리 교과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역사 교과서 그랬더니 그 내용에 맞게 그 지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국부적으로 나오지. 글쎄 국부적으로 조금씩 교과서에 조금씩 세계 지도 통째로는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북한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억년가도 답이 안 나온다는 점 선생님이 질문을 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은 아니면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인가요? 북한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는 세계,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뭐 내가 있을 때도 뭐 바깥 세상을 뭐 제일 잘 접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돼 있어. 중국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 거. 그거만 알지. 그거만 알지. 근데 공식적으로 말할 때 북한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거든. 공식 수로에는. 포기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있었던 것, 원래 가졌던 것, 원래 알았던 것에 해당해서 상대적으로 포기라는 말이 있는데 원초부터 이게 없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궁금하다는 건 북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살면 그래서 잘 산다는 것만 해도 체제 자체 본성을 들여다보려고 생각을 못 하지. 그 수준에 가지도 못했고 뭐 봉기세야 상대적으로 그걸 캐쳐내겠는데 정치 부식이 싹이 트겠는데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저 체제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강제적으로 포기당했는데 자기가 뭘 포기하고 포기를 당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목숨과 같은 걸 포기당했는지를 모릅니다. 포기는 뭐 그건 뭘 알거나 많이 가졌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포기란 단어를 쓰지 북한 사람들은 워낙 가난하고 몰랐기 때문에 워낙 폐쇄되고 뭐를 포기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지. 그렇지. 내가 포기했다. 노동당에 입당하는 거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못 돼서 당의 눈에 못 들어서 아직 못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노동당원 되기를 난 포기했어 하는 순간에 잡혀가. 그렇지. 최고의 용인데 당증 매는 게 포기란 말을 함부로 못 쓰는 게 또 북한이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시각으로 보는 세계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는 바깥 세상 모습 정말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왜? 어차피 가지 못할 거 궁금증 가져서 뭐래? 그대는 궁금했는가? 아무래도 강력에 사니까. 응, 강력에 사니까. 강력에 사니까 많이 보잖아. 내륙 지방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못 봐요. 그렇지. 근데 강력에 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그 80년대 초반부터는 강력의 유람을 많이 댕겼어요. 우리는 뭐 봄철 되게 되면 학교 때건 뭐 노동자건 학생이건 다 농촌 지원 나가잖아. 그렇지. 그 농촌 지원 나가는 시기 되면 길이 꽉 메요. 그렇지. 한 방향으로. 쫙 메는데 그 중국 놈들은 강력에 나와서 옷 잘 입고 나가겠고 뭐 얼굴이 뭐 시뻘개겠고 뭐 자기 유람선이 쫙 올라오면서 그 유람선이 한두 대도 아니고 뭐 수백 척이요. 쫙 올라오면서 쫙 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야 저것들은 그 북한 사람들이 다 그래 담배 피면서 야 저것들은 팔자 좋다. 팔자 좋은데 왜 팔자 좋은지도 몰라. 뭐가 해결돼서 팔자가 좋은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와 저렇게 팔자가 좋은데 그 근본을 따져보려고 물어보려고도 안 해. 그리고 기껏 반항한다는 게 우리가 동물원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동물원 구경하듯이 본다고. 자기네를. 이게 최대의 반항인데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평양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거. 고전에는 너무 바쁘고 우리 제도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너무 바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간대. 그 다음에 헝가리를 기준으로 동구권이 폴란드를 먼저 붕괴됐나? 암흑개가 폴란드로 해서 동구권이 줄줄이 자본주의 복귀됐대. 구소련 해체된 이 과정에는 정말 궁금했거든. 왜? 어떤 이유로 그 좋은 사회주의를 줘버리는가? 북한 놈들은 또 동구권이 무너지는 걸 이용하고 유대성 선전을 했어요. 거긴 수령을 잘못 만나서 사회주의를 다 줘버리고 제국주의 압력과 해경 기만에 굴복했다. 굴복했다. 이렇게 강연자료에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떠들었지만은 한 나라도 아니고 소련까지 그렇게 돼? 정말 그때부터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압니까? 궁금이 전혀 없는데 궁금증이. 등서평, 등용초 그 말 듣고 중국 사람 아니요.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 평양의 엘리트겠지요. 등용초의 동생이 등서평이고 등서평의 누이가 등용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같은 등자면 다 등쳐서. 그 다음에 그 80년대 말부터 김대중, 김우중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도 보이부 사람들도 그럽디다. 김대중이 동생이 김우중이라는 거야. 그래? 얼마나 정보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그걸 관심이 김우중의 형이 김대중. 야, 이런 말까지 돌았다니까? 폐쇄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도 아니고, 북한 체제가, 북한은 세세년년 폐쇄요. 안 맞는 봉건, 일제 식민지 통치 딱 해방돼가지고, 그때 지구촌에 히틀러 제낀 다음에 소련 이상 강력한 독재 체제가 어디 있었어? 그게 일사천리로 들어와서 짱박혔거든? 그러니까 이게 폐쇄가 정상으로 된 나라거든.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폐쇄 안 한 게 비정상인 그런 체제에서 살았거든. 이분은 뭐 여기 나만의 시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예. 저렇게, 이건 말하자면 정상적인 삶의 기준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북한 체제를 모르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질문을 계기로 북한 체제의 본질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중요하게 선정했는데, 야, 북한은 대한민국 자유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소련, 중국,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히 북한을 폐쇄했거든. 그래. 철저히 폐쇄했거든. 같은 사회주의 국가끼리도 폐쇄했단 말이야. 폐쇄했지. 네. 왜냐하면 자기는 세습 정권을 펼치려니까 그렇지. 어떠한 사회주의도 우상화, 그 세습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사회주의권에도 딱 봉쇄했단 말이에요. 김정일이 대집 때까지 참가했던 탈북민 얘기하는데 김일성이 대제했을 때는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대. 자기도 진심으로 울었대. 김정일이가 대진 다음에는 절반이 가짜로 우는 게 보이더래. 오직 열심히 우는 거 군대밖에 없더래. 자기 눈에는. 성군 정치했으니까. 네, 이제 김정은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땐 우는 놈이 하나도 없을걸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건 내부 세계를 알아서가 아니라 저 김일성 주석이 3대를 내려오면서 너무 고통 속에서 뭔가를 깨쳤기 때문에 이 증오감이 딱 나오게 돼 있거든.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